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다이네이비 행동지원센터의 김호송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규칙 키트라고 하는 교구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이 규칙 키트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구입을 하셔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매뉴얼 영상을 보고 같이 참고하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패키지로 된 행동 지원 키트, 다인하다 키트 규칙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우선 이 규칙 키트의 구성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자면, 구성은 이렇게 이제 카드와 규칙북, 그리고 쿠폰과 스티커, 오늘의 규칙, 그리고 규칙 명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규칙 카드는 이런 빨간색으로 된 안 해요 카드 20장, 그리고 파란색으로 된 해요 카드 25장이 들어있고요. 이게 이제 그 케이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보시면 뒷면에 내가 이런 지시를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 지시가 들어있는 대사가 뒷면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 4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규칙북은 주황색 책인데 이렇게 선택판과 해요 안 해요 분류판, 그리고 짝짓기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선택판은 이제 여기에 카드를 보관하고, 분류판은 여기서 해요와 안 해요를 나누는 것, 그리고 짝짓기판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안 해요를 할 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해요를 가르쳐주는 짝짓기판이 이제 안에 구성되어 있고요. 규칙 쿠폰은 이제 여기서 스티커와 함께 이제 들어있는데, 우리가 토큰처럼 규칙을 긍정적으로 학습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 쿠폰과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오늘의 규칙판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2장이 들어있고요. 우리가 배운 규칙을 현장에서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늘의 규칙판이 들어있습니다. 규칙 명찰도 들어있는데요. 이 규칙 명찰은 규칙 카드를 나중에 꽂아서 휴대에 다니면서 규칙을 긍정적이고 시각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규칙 명찰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제 사진이 있네요. 자, 저희가 일단 이런 행동 지원을 위한 규칙 키트를 만들게 된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오랫동안 긍정적 행동 지원에 관련된 교육과 자문, 치료를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 이것이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 저희가 뭔가를 해보세요라고 할 때 이게 굉장히 어렵고, 그러면 해보는 것을 더 도와주는 것이 사실 시각적 지원인데, 시각적 지원 또한 만들어 보세요라는 말을 하게 되다 보니까 또 그것 역시 현장에서는 매우 어렵다라는 경험을 많이 하면서 행동 지원에는 꼭 시각적 지원의 어떤 도구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느꼈고, 여러 가지 주제 중에서 먼저 시작하기로 한 것이 지금 보여드리는 규칙 세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결국 긍정적 행동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의 욕구나 감정을 존중하면서, 그렇지만 그 행동의 어떤 경계를 설정해주고 행동의 바운더리를 만들어주는 규칙을 가르치는 과정이, 좋은 밸런스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긍정적 행동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정을 알아주고 감정을 읽어주고 이 아이의 고유한 욕구를 수용하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규칙이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 긍정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이런 수용과 통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단계로 첫 번째 규칙 키트를 만들었고요. 앞으로 이런 교구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면서 다음 시리즈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또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수용하고 무엇을 통제 혹은 제한을 줄 것인가가 결국 우리가 고민하는 규칙 설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렇다면 과연 나는 현장에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규칙 키트를 만든 굉장히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결국 그 긍정적 행동 지원에서 어떤 과잉 행동을 감소시킬 때, 문제 행동을 줄이고자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문제 행동을 줄이면서 그럼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냐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뭔가 때리지 마, 뭐 올라가지 마, 아니 침 뱉지 마, 욕하지 마, 똑같은 말 반복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주문은 굉장히 많지만 그러면 그렇지 않고 뭘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사실 긍정적 행동 지원의 핵심이잖아요. 대체 행동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규칙 키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이들도 규칙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배우고, 어른들, 주변에서 지원하는 사람들도 뭘 해야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 행동과 대체 행동을 나는 고민하고 있나요? 파악하고 있나요? 이렇게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규칙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한 약속이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그리고 일관성 있도록 도와주는 사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인데, 그러면서 우리가 행동의 한계가 설정되면 오히려 훨씬 더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가 제시하는 규칙이 보통은 현장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보통 혼나거나 아니면 아주 부정적인 상황에서 굉장히 격앙된 상황에서 이제 규칙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아이들이 배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규칙은 다른 모든 주제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습의 경험이 필요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규칙 키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규칙을 긍정적으로 경험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경험을 우리가 알려주고 싶다라는 목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규칙을 알려주고 수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고, 내가 너를 그냥 잡고자 하는 게 아니다. 너를 그냥 제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뭘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노출시키고, 특히 이런 규칙을 배우기 어려워하는 그 자폐나 이런 장애 특성을 가진 아이들에게는 더 명확한 규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암묵적으로 배우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학습은 무조건 칭찬하면서 잘했다 하는 강화의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우리는 규칙에서 많이 간과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칙을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긍정적으로 알려준다, 그러면서 학습에서 필요한 반복이 필요하다. 반복은 미리 꾸준히 알려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키트를 통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평소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반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 규칙 키트를 사용할 때 어떤 루틴에 넣어본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자주 사용해야지 하고는 잘 사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아침에 달력 인사하기 후에 잠깐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일과에 넣는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반복적인 학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규칙 키트는 시각적 자료를 활용해서 아주 명확하고 긍정적으로 전달하고자 하고요. 대체 행동을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이 규칙 키트를 사용하면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규칙 키트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 규칙 키트는 사실 아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아이를 지원하는 지원인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행동 중재라는 것이 결국 이 아이를 바꾼다라고 접근하기보다는, 행동 중재는 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행동 중재이기 때문에, 사실 이 규칙 키트를 사용할 때 내가 이걸 보여주니까 네가 때리지 말아야 돼, 내가 이걸 보여주니까 너가 예쁜 말을 써야 돼, 인사를 잘해야 돼 라기보다는, 내가 이 규칙 키트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는가, 내가 어떤 말투를 가지게 되는가, 내가 어떻게 아이를 지도하게 됐는가, 이런 부분들이 나의 변화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결국은 아이의 변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칙 키트는 결국 아이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주변 지원인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구 준비를 할 때 교구에서 사전 준비 단계가 좀 필요한데요. 저희가 사실 그 교구를 살펴보시면 규칙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안에 이제 벨크로를 다 넣어놨어요. 사용하시라고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벨크로를 붙이시라고 하면
다 편할 것 같지만 결국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안에 벨크로는 다 붙여놨는데요. 그 대신 카드에는 벨크로를 직접 붙이셔야 돼요. 그래서 카드에는 안에 들어있는 동그란 벨크로를 가지고 뒷부분에 있는 동그라미에 내가 쓸 카드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사전 준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규칙 쿠폰과 함께 들어있는 스티커는 아이들과 함께 자유롭게 꾸미라고 제공해드렸고 여기 보이는 별표에 붙여주시면 돼요. 여기 별표에 붙여주시면 이 규칙 쿠폰을 접었을 때 예쁜 스티커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이들이 꾸밀 때 뭐 별표에 안 붙이고 위에 글자에 붙이려고 한다. 안 돼, 여기다 붙이는 거야.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아이들이 마음대로 붙이게 꾸미게 해주시고 재미있게 시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꾸며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규칙을 시작하기 전에 규칙 카드를 선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 목표 설정이라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간단한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면 지금 규칙 카드를 쭉 20개를 이제 한번 훑어보시면 안 해요 카드가 20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던지지 않아요, 망가뜨리지 않아요, 때리지 않아요, 꼬집거나 핥히지 않아요, 욕하지 않아요, 머리 박지 않아요, 머리 때리지 않아요, 머리 뽑지 않아요, 입에 넣지 않아요, 세제 먹지 않아요, 혼자 가지 않아요, 올라가지 않아요, 바닥에 눕지 않아요, 차도로 들어가지 않아요, 소리 지르지 않아요, 실내에서 쿵쿵 뛰지 않아요, 다른 사람 만지지 않아요, 같은 말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아요, 옷을 벗지 않아요, 다른 사람 물건을 만지지 않아요. 이렇게 20가지 리스트를 쭉 보시면서 내가 지금 아이와 연습하고 싶은 규칙을 한번 5가지 내외로 안으로 뽑아 보십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가장 고민하는 게 지금 뭐 머리를 뽑는 아이라고 하면 머리 뽑지 않아요라고 했을 때 일단은 안 해요 목표를 한번 뽑아 보시는데요. 이따가 규칙을 이제 사용하실 때는 너무 아이의 문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아이가 또 거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어요. 맨날 듣는 어떤 지시, 제지를 또 규칙으로 보여주면 별로 안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머리 뽑지 않아요. 이렇게 아이를 직접적으로 타겟으로 하는 규칙이 아니라 좀 아이와 상관없어 보이는 규칙으로 시작하셔도 좋아요. 아주 쉬운 규칙. 그래서 뭐 아이가 전혀 올라가지 않는 아이라고 하면 올라가지 않아요부터 시작을 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욕을 하지 않는 아이라고 하면 욕하지 않아요로 시작을 한다든지 해서 쉬운 목표 2가지를 먼저 선정하셔서 규칙에 대해서 노출시키는 연습을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이렇게 만약에 이 안에 들어가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각자 만드셔도 좋아요. 저희가 이거 매뉴얼은 올려놓겠지만 그냥 매뉴얼을 다운받아서 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 도안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빨간 테두리 쓰셔도 상관없어요. 처음에만 이제 이 형식대로 좀 맞춰서 사용하시면 좋고 아이들이 이걸 보면 재미있는 거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사실 가장 좋은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해요를 선정하는 것인데요. 해요는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안 해요를 할 땐 분명히 뭘 해야 되는지를 꼭 알려주면서 안 해요를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어떤 해요를 알려줘야 될지를 25가지 해요 목록을 만들었는데 대략적으로 5가지의 지금 아래 목록의 영역으로 해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영역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문제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5가지 영역의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이제 분류를 한 것이고요. 물론 이것 외에도 많은 해요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시작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가 의사소통, 2번째는 욕구를 조절하는 것, 3번째는 행동 조절, 4번째는 친사회적인 행동, 5번째는 자조기술에 관련된 목록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의사소통은 어쨌든 아이들의 욕구가 있을 때 얘가 그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당연히 문제 행동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때리지 않고 말로 해요. 따르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쉬는 시간을 요청해요. 이렇게 아이들이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고요. 욕구 조절과 행동 조절은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욕구 조절은 조금 더 욕구를 지연시킨다라는 느낌으로 내가 지금 당장 하고 싶지만 조금 기다려요. 나중에 해요. 그 대신 다른 걸 해요. 그 대신 내 기분을 표현하면서 이 욕구를 좀 조절해요. 이런 영역의 기술입니다. 이것 역시 이것이 있어야 얘가 불쑥불쑥 손으로 자해를 하건 때리건 이런 행동들이 줄어들 수 있겠죠. 행동 조절은
예를 들면 정말 행동을 내가 좀 더 조절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감각축으로 하고 싶어도 감각축으로 할 때는 우리가 이때는 참고 이때는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하고 싶어도 조금 참아요. 어떻게 참아요? 뭐 숨쉬기를 하거나 살살 만지는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바르게 앉아 있어야 된다.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좀 행동을 억제하고 조절하는 방향의 어떤 기술들을 포함합니다. 친사회적 행동은 또 아이들 중에서 관심 받기를 좋아하고 또 뭔가 사람들과 친밀감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또 엉뚱한 행동을 하는 친구들에게는 단순히 선생님 만나면 때리는 게 아니야 라고 했다면 선생님 만나면 인사를 해야지 뭐 아니면 선생님에게 관심 받고 싶으면 차라리 엄지척 하면서 칭찬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좀 더 적절한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친사회적인 행동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의미로 들어갑니다. 자조행동은 우리가 자주 하는 잔소리를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목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록을 그래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앞에 영역에서는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눈으로 봐요, 소중히 다뤄요, 말로 해요, 카드를 줘요, 도움을 청해요, 기다려요, 칭찬해요, 내 기분을 표현해요, 예쁜 손을 해요, 감각 토의 만져요, 거리를 지켜요, 쉬는 시간을 요청해요, 일과를 확인해요, 손잡고 걸어요, 천천히 숨쉬기를 해요, 살살 만져요, 인사해요, 바르게 앉아요, 조용히 해요, 귀로 들어요, 변기에 응가해요, 변기에 쉬해요, 마스크를 써요, 손을 씻어요, 차례대로 해요. 이렇게 이제 25가지 목록이 있고 마찬가지로 이 중에서도 5가지 안으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목록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단계예요. 어떻게 보면 이 문제행동이라고 하는 안 해요 목록에서 내가 어떤 해요 행동을 가르쳐야 될까가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한 과정인데 저희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거지만 실제로 이 부분은 좀 더 많은 교육과 또 고민이 필요한 영역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역시 도안이 있어서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도안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규칙을 어떻게 가르쳐 가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크게 저희가 규칙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3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규칙을 소개하고 인식시키는 단계이고요. 두 번째는 이 규칙을 계속 노출시켜서 인식을 했다면 좀 더 몸으로 배울 수 있도록 습득시키는 단계. 세 번째는 여러 정말 필요한 상황에서 이 규칙을 따를 수 있도록 일반화시키고 정말 규칙을 적용하는 단계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 놨고 첫 번째 단계에 필요한 것이 규칙북 그리고 분류판과 짝짓기판 이 규칙북이 이제 필요한 교구로 들어가고 습득하는 과정에서는 규칙 쿠폰과 스티커를 활용해서 습득을 시키고 마지막에 규칙 쿠폰과 오늘의 규칙 명찰을 사용해서는 현장에서 좀 더 적용하는 방식으로 규칙 교구를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규칙을 인식시키는 해요, 안 해요, 분류하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해요, 안 해요, 분류는 규칙을 이제 계속해서 노출을 시키면서 이런 규칙이 있어. 이거는 해요일까 안 해요일까 스스로 해요, 안 해요를 분류해 가면서 연습하는 과정인데요. 이 단계를 저희가 이제 어떻게 가르칠까? 물론 이제 처음에 쉬우는 목표로 시작을 하고 아이를 시험에 들지 않으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선 제 생각에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여드리면서 하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가 규칙을 분류시키는데 아주 많이 도와주면서 규칙 분류를 연습하면서 규칙을 노출시키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규칙북을 통해서 규칙을 배워요. 한번 같이 배워볼게요. 엄마가 지금은 많이 도와줄게. 소리 지르지 않아요는 해요일까 안 해요일까? 그렇지, 안 해요. 잘했어요. 그러면 내 기분을 표현해요. 이건 해요일까 안 해요일까? 오, 맞았어. 해요. 잘했어. 인사해요. 해요일까 안 해요일까? 그렇지, 해요. 오, 잘했어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 만지지 않아요는 해요일까 안 해요일까? 안 해요. 잘했어요.
자, 여기서 제가 안 하면 자꾸 손으로 도와주고 멈칫멈칫하면 그냥 바로 손을 가이드를 해주거나 알려주면서 칭찬을 해주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가 처음에 협조를 하지 않더라도 바로 도와주는 게 필요하고, 지금 어쨌건 우리가 이 규칙북을 사용해서 아이들이 규칙을 배울 수 있다. 나도 규칙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다라는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아주 짧게 지금처럼 카드 4개부터 시작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재미있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재미있어하는 카드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여기 선택판에 먼저 카드를 붙여놓고 지금처럼 분류하는 작업을 할 때 아이들의 수준에 맞추되 무조건 아이들이 잘했어, 잘한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각할 기회를 갖기 하면서 한번 규칙을 배워보자. 짠, 이거는 어디일까? 맞았어. 다른 사람 만지지 않아요. 이건 어딜까? 인사해요는 해요. 잘했어. 이거는? 소리 지르지 않아요는 안 해요. 잘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너무 많이 시켜서 약간 내 기분을 표현해요. 해요. 잘했어. 네. 자, 여기서는 이제 약간 미묘한 차이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약간 이제 그전에는 다른 사람 만지지 않아요는 어디야? 이런 식으로 지시를 명확하게 알려주면서 지시를 내렸다면, 조금씩 지시를 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주면서 명확하게 지시를 주지 않고 아이가 먼저 고르면 맞아, 다른 사람 만지지 않아요는 안 해요야, 잘했어. 뭐 그다음에 이건 어디일까? 그랬을 때 그렇지, 인사해요는 해요인지 어떻게 알았어? 이런 식으로 마치 아이가 조금 더 자발적으로 외부에서 규칙을 듣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처럼 반응을 해준다. 이게 이제 약간 그 촉구를 빼가는 과정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 단계를 참고하셔서 다양하게 상황에 맞게 개별화시켜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규칙북 스스로 해요 안 해요 찾기 한번 해볼게요. 엄마가 여기 4개 놔둘 테니까 해요 안 해요 찾아보세요. 내 기분을 표현해요는 해요. 소리 지르지 않아요? 안 해요. 인사해요? 해요. 다른 사람 만지지 않아요? 안 해요. 박수. 잘했어. 자,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그 오른쪽에 마지막 단계, 여기서 마지막 단계는 절차상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긴 하지만, 오른쪽에 여러 가지 카드를 붙여놓고 스스로 분류하기를 시키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독립적으로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활동을 제시하는 것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쉬는 시간에 빈 시간이 남으면 이게 아주 단순하고 쉬운 활동이기 때문에 그냥 비는 시간에 그냥 쉬는 겸 아주 가볍게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제시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는 활동이 있으면 또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자유 시간에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서 그 자유 시간의 문제 행동이 좀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분류하기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